이번에 연삭을 한번 해볼게요. 연삭은 그라인딩이라고 하고 M이 아니고 G라고 써요. 그럼 질문, 밀링은 뭐라고 쓸까요? 밀링은 영어로도 밀링이에요. 밀이 깎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얘는 약어로 M을 씁니다. 그래서 연삭과 절삭률 한번 볼게요. 연삭이라는 거는 갈아내는 걸 얘기를 하는데 다듬질하는 건데 이때는 연삭 숫돌을 쓰게 돼요. 그러면 연삭 숫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연삭 숫돌을 살펴보면 입자가 있고 좀 작게 표시를 해볼게요. 입자가 있고 중간중간 공기 구멍도 있고 결합제로 발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모아가지고 우리는 얘네 셋을 모아서 숫돌바퀴에 쓸게요. 3요소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이 있어야지 연삭이 가능해요. 그럼 이런 바퀴를 만드는데 바퀴를 사장님이 가서 아야 숫돌바퀴 하나 사온나 하면 우리는 이런 이름을 보고 나서 이런 이름을 딱 보고 숫돌바퀴를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이 이름이 뜻하는 게 뭔지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얘의 종류예요. 두 번째는 입자의 크기인 입도. 세 번째는 얼마나 잘 결합해 있는지인 결합도. 그 다음에 5번은 얘들이 입자가 얼마나 따닥따닥 붙어 있느냐의 정도인 조직. 마지막으로 어떤 결합제를 썼는가인 결합제예요.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장님이 시킨 숫돌 입자를 사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면 그럼 얘네들 숫돌을 쓰다 보면 다 날이 무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를 갈아서 표면을 깔끔하게 만드는 거를 드레싱이라는 것과 트루잉이라는 게 있어요. 얘의 차이를 좀 볼게요. 드레싱은 입자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으면 숫돌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표면을 쭉 깎아내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입자들은 뭐하고 옛날에 있던 입자들은 날아가고 무슨 입자가 새로 나와요? 새로운 입자가 밖에 있는 애들을 깎을 수 있도록 되는 게 드레싱이에요. 그에 비해서 트루잉은 뭐냐면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입자가 있으면 얘를 정확하게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입자가 완전히 탈락하는 게 아니고 이 끝에 모양이 싹 다듬질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트루하게 모양을 잡아주는 거를 트루잉이라고 합니다. 드레싱을 하든 트루잉을 하든 훨씬 더 어떻다? 날카로운 날을 얻어서 더 잘 깎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드레싱과 트루잉이다. 그리고 연삭기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센터리스 연삭인데 얘는 한번 써볼게요. 가늘고 긴 공작물을 센터나 척을 사용해 고정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조정숫돌과 받침대를 사용해 연삭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공작물을 딱 끼워놓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얇아서 끼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밑에다가 받침대를 그냥 딱 받쳐놔요. 이렇게 받침대를 받쳐놓고 이 위에다 이렇게 얘를 얹어놓고 여기 초록 색깔 보이죠? 얘 공작물을 그냥 위에 얹어놓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센터를 안 쓴다 해서 센터 리스 연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끔 나오고 이제 이렇게 선반 밀링 연삭 등에서 절삭류라는 기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 목적을 세 가지만 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균활작용, 두 번째는 세척작용, 세 번째는 냉각작용을 해요. 그래서 기름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다까지 이번 시간에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숫돌의 표시 방법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는 뭐였다? 종류, 두 번째는 입자의 크기인 입도, 세 번째는 얼마나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정도인 결합도, 그 다음은 조직, 그 다음은 결합제였다. 그래서 답은 2번. 2번 연삭 가공을 할 때 숫돌에 눈매움, 무짐 등이 발생해서 절삭 상태가 나빠진다. 이때 예리한 절삭날을 숫돌 표면에 생성하여 절삭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까 뭐랑 있다 했어요? 드레싱과 트루잉이 있다. 3번 절삭 가공에서 절삭류의 사용 목적, 요거 밑줄 치고 세 개만 다시 써볼게요. 윤활, 세척, 방청. 그럼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 절삭류를 쓰겠죠. 돈 들여서. 근데 1번 보세요. 가공면에 녹이 쉽게 발색되도록 한다. 요거는 땡 해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연삭까지 수업을 했어요.